입법부 위에 청와대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은 당 지도부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나누지 못했다면서 다소 엉뚱한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치권 첫 소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종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밝혔더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시사하는 발언으로 자칫 국회와 청와대 간의 심각한 갈등 양상으로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시행령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때 정부의 시행령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를 거스르는 시행령을 내놓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이를 보완하고자 신임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강력하게 요구해 마련된 안입니다.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와 연계해서 비박계인 여당 지도부와 협상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던 겁니다. 개정안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현재 논란이 되는 개정 국회법 조항은 제98조 2의 3항 대통령령의 제출 항목입니다. 국회 상임위가 시행령, 그러니까 대통령령 등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기관에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행정기관은 수정 및 변경 요구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해당 행정기관이 수정 변경 요구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처리라는 문구를 놓고 청와대는 국회의 요구에 정부가 따라야 하는 것이 강제성을 띈다며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한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도 큽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당연히 여야가 같이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킨 거란 말이죠. 여당 지도부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일단 이번 협상을 주도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비박계는 국회의 수정 요구도 거부가 그러니까 국회가 이런 수정 요구를 하면 정부가 거부하는데 이에 대해서 강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친박계를 중심으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며 당내 갈등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법 처리하라고 했는데 국민연금까지 밀렸습니다. 게다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정부 시행령까지 동의해 줬습니다. 그래놓고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오늘 아침 회의에서 대통령과 당의 뜻이 다를 수 없다고 말해 결국 청와대와 친박의 뜻을 따를 것을 예고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여당 지도부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따라가는 모양새가 되면 기껏 이렇게 통과를 시켜놓고 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청와대의 이번 반응에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삼권 분립을 말할 자격이 없다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와 전쟁 선포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국회법 개정안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211명이 찬성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입법부 결정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상권 분립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김재남 정의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뛰어넘는 행정입법, 그러니까 시행령이야말로 위헌이며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게 이번 국회법 개정안 합의의 핵심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회 사무처와 법제실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국회 사무처는 이어서 이번 국회법 개정의 의미는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사안 앞으로 계속 짚어주시고요. 또 이번에는 미군의 탄저균 배송 사건 최근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새정치연합이 오늘 국방부 차관을 불러서 현안 보고를 받았더군요. 네, 한민구 국방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대회에 이런 이유로 불참하자 백승주 차관이 대신 국회 현안 보고를 했습니다. 백승주 차관은 국민께 걱정과 우려를 끼친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만 해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탄저균과 같은 위험 물질이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전 신고 없이 국내로 관입되어 국민들에게서 우려하시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집행되었습니다. 향후 유한부처 및 유한민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답변을 했는데 이를 두고 소파 규정에 따라서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야권에서 나왔다고요. 네, 국회 국방위 소속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요구한 사안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소파 규정에 따른 합동위원회를 가동하고 한미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그리고 치명적인 생화학 무기를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택배 방식으로 이렇게 들여왔다는 것 자체에 국민들은 당혹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군과 정부가 이렇게 치명적인 그 물질의 반입과 또 그것을 사용한 실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 미국 측은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 사고에 대해 우리 측에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한 카터 장관은 지난 5월 30일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그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탄저균 사고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고 국방부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또 사고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는 한국 쪽과 신속하게 공유하겠다며 책임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재발 방지에 대해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미 국방부 장관의 사과는 5월 28일 사고 상황이 공개된 지 이틀 만에 나온 상황입니다. 예, 사과도 사과지만 그 사과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을 나갈 방향을 정해줄지 이것도 역시 문제인데 또 일각에서는 뭐 형식적인 사과다 이런 말도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한민구 장관과의 회담 중에 사과, 그러니까 유감 발언을 했던 겁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건 발생 원인과 경과에 대해선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말뿐인 사과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각에선 미국 쪽의 이번 사과가 한미 간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상당히 경계하는 차원에서 나온 그 유감 발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미국 측은 이번 회담에서 탄저균 사건을 다룰 계획이 없었지만 의제 조율 과정에서 한국 쪽이 국내 분위기가 심각하다고 전해지자 유감 표명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의 공식 사과대로 얼마나 성실하게 미국 쪽이 우리에게 탄저균 관련 정보를 추가로 제공할지 그 여부입니다. 예, 사과의 진정성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